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른바 제3후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대선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3후보론이 나오는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친문 당원의 표심이 두 후보에게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아직 대세론이 형성이 되는 35%의 지지율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강하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열혈 당원들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비토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친문 당원들의 표심을 거스르는 사면론을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13명의 대선 주자가 있다고 해서 13용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제3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어떤 분들 있나요? 네, 우선 13용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친문 당원들이 이재명의 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13명이나 된다 그래서 저도 놀라서 찾아봤는데 그 당대표 또는 광역단체장 경험이 있는 후보들을 추려보니까 13명이나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후보로는 그 정세균 총리, 그리고 영남 지지 기반이 있는 김부겸, 그리고 김두관 의원, 그리고 86그룹의 대표적인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있습니다. 네, 대선까지는 1년, 민주당 후보 선출까지는 반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제3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여권의 대선 후보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그 의미에서 당내에서 대권 경선 연기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간이라는 건데요. 당내 예비 경선 일정이 보니까 6월 말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4월 재보선 이후 한 2달이 못 되는 시간 만에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지는 이슈라고 하면은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이벤트입니다. 제3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세균 총리가 가장 마음이 급할 텐데요.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4월 재보선에서 성과를 거둬버리면은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표가 정세균 총리에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그 제로선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세균 총리가 그 두 자릿수를 얼마만큼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요. 친문 당원의 표심을 한 번이라도 좌지우지해봤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상징성이 있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데요. 지금 그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박근혜에게 패배한 이후에 가입을 했던 당원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입을 보고 정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지 선언만으로도 그 특정 후보의 그 대권 지지율이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시민 후보가 직접적으로 등판을 하진 않겠지만은 지지 선언 형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3후보가 급부상한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한 가지 냉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될 게, 이재명, 이낙연 이외의 제3의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히 2부 리그입니다. 그럼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아성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2부 리그를 제패한 챔피언의 자리에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김부겸, 김두관, 정세균, 박용진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단일화가 돼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괴력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6월 말로 예정된 예비 경선 그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20년 전 유해창 전 총리를 저격하기 위해서 구룡의 단일화가 있었지만은 실패했던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선판도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